안녕하세요.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타파입니다. 자, 민주당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느냐며 경선 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치타파가 생각을 해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로는 공정하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갈라치기 행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자, 경선 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BS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주와 같이 1위를 차지한 결과, 그리고 쑥향기 문명 칼럼 그 16번째 이야기, 소년공 이재명과 중학생 이야기를 정치타파의 개건 앵커인 이나땡의 목소리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팩트 넘치는 기사와 진솔한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타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접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짜장 사이 치열한 양강 경제구도가 10주째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블레임 퍼플리,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2주차 전국 지표조사, 즉 MBS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25%, 윤석열, 윤짜장 20%를 기록했고요. 이낙연 의원은 8%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주차 조사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짜장과의 양강구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동일한 결과로 나왔으나 윤짜장은 1%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짜장 사이의 격차는 5%포인트로 지난주 4%포인트보다 격차가 약간 벌어졌고요. 이낙연 의원은 8%로 지난주와 한 자릿수 결과 동일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연령대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10에서 20대, 30대, 40대 연령 지지율에서 전주 대비 윤짜장보다 소폭 격차를 벌린 결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면 60대, 70대는 전주와 같이 윤짜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연령대 특이점 하나, 50대에서 전주 이재명 지사가 6%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윤짜장이 역전을 해서 4%포인트 앞서는 결과,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별로 보면 윤짜장 서울 26%, 대구 경북 23%, 부산 울산 경남 22%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지사는 인천 경기 28%, 대전 세종 충청 26%, 광주 전라 43%, 강원 제주 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역별 결과의 특이점,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차지한 건 전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지율 포인트는 지지율 상강을 이루는 후보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이 하락한 프로테이지가 군소 후보들로, 그 나머지 그 1%, 2%, 3% 이렇게 하던 후보들의 지지율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군소 후보들이 그 지지율을 받아먹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 호남권에서 후보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지지율의 이동이나 편차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앞으로 지지율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주 결과를 보면 충청 대망론을 들고 온 언론이 빨아주다 못해 헌 윤짜장의 충청 대망론 희망은 이재명 지사가 5%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완전히 꺾은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념 성향별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접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3%로 1위, 그 뒤를 이낙연 의원 11%, 정세균 전 총리 4%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지지 정당별 조사 지지율을 보면, 자, 민주당 지지층은 49%가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49%. 자, 21%는 이낙연 의원, 윤 짜장은 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 짜장을 2%를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가 윤 짜장을 꼽았고 17%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홍준표 좀 세게 발언하고 있죠. 홍준표 막말, 네, 홍그리버드 10% 좀 올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재명 지사, 그래도 이쪽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참 이거 중요한 기록 같아요. 중도나 보수 쪽에서 그래도 이재명 지사를 밀고 있다, 그런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이재명 지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MBS 지지율 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권 수구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윤짜장이라는 검찰 적폐를 옹호하고 키우면서 야권 지지율 하락을 막는 방패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윤짜장이 대권 도전 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윤짜장 컨벤션 효과는 사그라지고 쪼그라지고 지지율은 하락으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짜장 또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는 싶으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한 그리 쉽게 발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짜장 장모와 처의 비리 혐의, 직권남용 등의 고발건 등이 이성윤 지검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윤짜장 몰락 증거들을 폭로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한마디로 윤짜장 목에 방울이 달린 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들은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에서 낙마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을 법조팀, 끼레기 언론과 끼레기 기자들과 검찰 카르텔 조직, 그리고 꿀찜당, 우리의 꿀찜당까지 혼연일체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고조 1000만원 세계 여행 발언으로 수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진보농계 쑥향기 문명 칼럼에서 16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정체불명의 정치타파의 객원 앵커인 이나땡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6번째 쑥향기 문명 칼럼, 소년공 이재명과 중학생의 대화. 이재명의 고교 졸업생 해외여행 1000만원 언급 기사가 어린이날 포털 사이트를 한참 도배했다. 거의 모든 기사들이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제2의 허경영을 운운하는 야당 인사들의 비판을 인용하거나 도배했다. 댓글들 또한 당신 돈으로 지원하라, 나라 살림을 거덜낼 일 있느냐는 두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그야말로 폭격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마이뉴스에 한 중학생의 글이 올라와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 요지는 한마디로 학벌사회 폐단 치유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1000만원 지원식의 처방은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한 반응 또한 다양하다. 중학생의 문제의식에 대해 대단하다, 장래 큰 일꾼이 될 것 같다는 칭찬의 글이 많다. 반면에 중학생이 사용하는 문장치고는 어른의 냄새가 많이 난다며 누가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는 딴지 걸기 의견도 있다. 이런 딴지 걸기 의견을 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중학생은 학생답게 응당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기성세대 사람들로 짐작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이순신이나 이율곡 같은 위인들의 어린 시절 신동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으며 자라왔다.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 정작 21세기 사회에 우리 사회 신동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모순에 빠진 모습이다. 혹은 청소년의 통찰력을 부정하며 그들을 불완전한 미성년자로 가두어 두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소위 기레기 언론들의 행태다. 이재명에게 편지를 쓴 중학생조차도 기레기 언론들이 전해준 잘못된 기사를 전제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에 진실해서 학력 차별화 사회의 폐단을 지적했다.
4년 동안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느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 방편의 하나로 대학을 다니는 대신 세계 여행을 통해 더 큰 인생 역량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자. 그리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이는 효율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학벌 사회의 폐단을 지적하고 무의미한 졸업장으로 청년 시절을 보내느니 기술과 재주를 익혀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재명은 형식적인 학력 갖고 임금을 차별하니까 안 가도 될 대학을 가느라 국가 역량도 손실이 있고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핵심을 짚고 있다. 이미 중학생이 제기한 문제인식을 전제로 행사장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하나가 1,000만 원 지원 제안이었던 것이다. 이재명은 청소년기 학창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런 이재명에게 중학생의 글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아마도 이재명이 중학 시절을 보냈다면 그 역시 당시 정치인들에게 사회 현상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닌 글을 보내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본다. 하지만 그는 소년공으로 일하느라 그럴 겨를도 없었다. 혹독한 생존 현실에서 소년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주변 문제에 눈을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 시절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질식일보 직전이었던 엄혹한 유신시대였다. 이제 세월이 흘러 소년공 이재명은 40년을 훌쩍 넘어 다시 그 연령대 중학생의 편지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이 중학생이 수십 년 후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어떤 회상을 할지 궁금하다. 자신이 청소년 시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상대로 지면 소통을 했다는 기억이 인생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회상해 보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교육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그 덕분에 학력차별 없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세들에게 자랑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